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맛집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항상 브레이크 타임이 존재한다. 그 브레이크 타임 때 매수 공략을 잘하면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시장이라는 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해 나가면서 적당한 시간 내에 조정을 와주는 것, 그럴 때가 우리한테 상당히 큰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당시에도 제가 리포트를 많이 드리고 했을 때도 조회수는 많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리포트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결국은 12월 달 돼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가져왔다라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1월 달 장도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1월 달에 제가 리포트 드린 종목들이 언제쯤 수익이 많이 났습니까? 2월 말과 3월 넘어가면서부터 또 많은 또 수익을 또 가져다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다음번 넥스트 우리가 수익을 좀 재미있게 낼 수 있는 거. 근데 또 수익을 크게 내려고 한다고 하면 낮은 구간의 매수를 잘 해놨을 때 나중에 시장이 좋아질 때 큰 수익을 또 즐길 수 있는 또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최근엔 자꾸 리포트를 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 바이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라 종목별로 이런 것들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매수를 조금 해나가야 될 것도 있고 5월부터 매수를 좀 해나가야 될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을 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리포트를 드리면 찾아보고 나름 전략을 좀 짜보는 거죠. 이렇게 매수해서 이놈은 이렇게 수익을 좀 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장이 조정이 왔다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항상 이런 때에 주식을 잘 매수할 수 있는 생각들을 좀 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하나시스템 유한양행 MCX에 대해서 리포트 드릴 텐데 유한양행이야 뭐 계속해서 리뷰 드리고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집중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처음 리포트 드리는 걸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고 MCX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해부터 사실 제가 리포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나름 그래도 역사적 저점도 있고 스마트폰 매출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스마트폰이 또 잘 팔린다고 하니 이것도 안 봐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시스템부터 살펴볼까요? 하나시스템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천궁2 생각나십니까? 바로 그 비즈니스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다른 방산업체,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 LIG 넥스원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 녀석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까라는 부분도 조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1분기 때 예상 실적을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도 있지만, 지금 예상 지표 나오는 것 자체가 원래 1분기가 최저치예요. 자, 그런데 하나 또 우리가 포인트가 있잖아요.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설과 더불어서 또 매출이 조금씩 2분기, 3분기 가면서 좋아지는 거. 3분기가 좀 피크인 점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4월 이 구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적 베이스로 보면 낮은 구간이에요. 그러면 우주항공청 개설 딱 그 직전이 어떻게 모멘텀이 될 거고 3분기 실적이 올해 가장 피크가 떨어질 거니 주가의 모습은 지금 정도의 조정을 받은 구간이 가장 좋은 구간이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판독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내용 들어보시면서 과연 그게 맞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충분히 여러분들도 자료 찾아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부분 2023년과 2024년 넘어오는 거 매출, 영업이익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부분도 어떻게 돼요?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의 구조로 보면 1분기가 원래 예상대로다가 가장 낮은 구간이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 왔다라는 점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주 잔고가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3년도 대비해서 수주 잔고 자체가 이미 확보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방산 부분에 대한
바로 수주 잔고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사우디 천궁 그다음에 KF21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부분이 추가 양산 계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루마니아, 폴란드 2차 계약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투자 포인트 시점상으로 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요? 우주 항공청 개설 이슈가 결국은 나중에는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사일이나 원격 타격 이런 것들을 하는 걸 개발을 계속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 시스템이 모멘텀을 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요게 5월이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는 3분기가 실적의 피크치가 나올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2분기 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리포트 드리냐 하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뭐 방산 갖고선 수익이 다 난데 지금 한창 고점에 있는 걸 갖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따라가서 추격 매수하거나 그래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좀 싼 거, 좀 우리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 뭐다? 업사이드가 좀 더 많은 것이 상당히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들이고, 영업이익 부분 한번 볼까요? 자, 1분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예상 실적도 하회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영업이익도 340억, 490억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성장률 자체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만 체크해 놓고 가면 될 것 같다. 지난해 대비해서 빠지는 수준은 아니다. 결과적 우리가 납품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매출로 인식된 잡혀 나오는 그 시점이 동사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글쎄요,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결국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바닥은 여기 잡아놨고, 자, 바닥은 잡아놨는데, 그래서 좀 개선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방산 이슈가 조금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도 올랐고, 여기서도 좀 치고 올라갔다 눌리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여기 구간,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 이동평균선과 지금 61일 편 이렇게 돌아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바로 5월 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4월 중순이니까 4월 중순부터 한 어버이날 전 사이에는 분명히 매수 포인트가 들어서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실적 포워드 가든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거에 맞게끔 시뮬레이션을 좀 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구간이 형성이 되면 저는 이 정도 스펙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좀 타겟 프라이스를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드로 10,000원 정도 더 보고, 최대 맥스는 그 정도 보고요. 뭐 낮게는 한 5,000원 정도 봐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충분히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사이 보시고 가면 좋겠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롭게 리포트가 또 나와서 그냥 보충 설명하는 건데, 사실 앞으로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125,000원, 6개월 안쪽에 125,000원을 찍는 걸 갖다가 예상을 한다,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가기 전에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저는 8월 때까지만 보겠다. 8월 달 아예 사이에서 지금 미국 FDA 렉나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렉나자 관련된 매출이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땐 주가가 하락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이 목표가대로 다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보고 거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출 부분 이런 것도 지난번에 한번 분석해 드릴 테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대신증권 리포트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조금 체크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의료 파업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에서 건보 재정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을 일으키는 회사들 같은 주가가 다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유한양행을 포커스를 좀 두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 지금 최근에 보면 보령도 그렇고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아마 국내사에서 건보 매출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보령 같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눌렸을 때 여러분 의료 파업이 끝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 매수해줘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보령이나 저는 대한약품, 중해제약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 포인트는 좀 참고해 보시고, 제가 의료 파업이 좀 끝났다, 의료 파업이라고 해야 되나,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용어를 쓸지 모르니까 정치적인 내용을 저는 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쪽을 갖다 다시 한번 리포트 드리도록 할게요. 그쪽이 짧게는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됩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해서 주가가 쫙쫙 눌려서 이렇게 눌림이 들어왔는데 뭐 수액 사업이라는 것들은 당연히 입원 환자가 많아야 되고 수술 환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눌려오는 것들도 있고 더 이 정도에선 추가적으로 조정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 이거 더 매수할 거예요 라고 해서 한번 매수를 했고요. 계속해서 보면서 분할 매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보는 건 9에서 10만원 정도 보고 갈 생각을 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 의견을 별도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의료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쪽 비즈니스가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쪽에서 나중에 이쪽 문제가 끝나게 되면 거기 나온 이익금들이 이쪽으로 아마 넘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업사이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하방이 경직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하방이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자, MC넥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는 지난해부터 사실 상당히 우리가 투자했다가 재미를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또 봐줘야 되는 건 주가도 역사적 저점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체 밸류에이션 테이블 자체도 높은 구간은 분명히 아니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난해보다도 어떻습니까? 이익이나 매출 뭐 이런 것도 다 늘어납니다. 여기 특별히 보셔야 되는 건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는 어때요? 예, 100% 이상 성장한다는 그런 지금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는 좀 한 번 정도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목표 주가를 이 회사가 사실은 한두 번 리포트한 건 아니에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가 지금 MCNX를 해마다 리포트하는데 계속 4만원 찍어놓고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맥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주가가 더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가 업사이드 갭이 좀 들렸죠.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갤럭시 S24 폰이 잘 팔리니까 여기는 매출이 늘어나면 틀림이 없겠죠. 자, AI 폰이 상당히 중요한 건 시장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폴더블 폰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계산해 보다 하면 여러분 스마트폰 관련돼서 하나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갤럭시 S24 V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마 KH마트, 아나페스,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가 MC넥스에 대해서 리포트를 드리고 있는데 이건 중에서 한 개 정도를 포트폴리오를 좀 담아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하셔야겠죠. 자, 전체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요. 포워드 가이던스 크게 뭐 항목별로 보면 결국은 스마트폰 카메라 구동계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모델 이쪽 매출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장 부분은 사실 그 비중이 별로 안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전장 부분에 관련된 뭐 이슈로 해서 예를 들어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장동 동력은 맞긴 한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쪽이 예를 들면 엄청 호황이 오는 건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고 점차적으로 전장 부분도 매출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면 틀림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한 75% 정도가 올해도 스마트폰 분야에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보다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럼 뭐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플러스 성장을 한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느 구간에서 분명히 턴어라운드 구간이 나올 텐데 그것이 뭐 스마트폰은 항상 나오는 게 뭐 그렇잖아요. 예, 매출 인식되는 게 여름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가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 한 3년 동안 주가는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곤두박질 쳤잖아요.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정말 안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저점 구간까지 많이 도달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직전 3년 동안 들고 계신 분들이 매물이 없어요. 제가 보는 과정은 여기 딱 요 구간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만 우리가 따먹어도 꽤 괜찮은 수익률 우리가 챙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6,000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모질하십니까? 야, 그러면
좀 더 욕심을 알아서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정도에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직전 고점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까지만 보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정도 매출까지는 충분히 나오겠죠. YY 성장이니까 저 정도까지는 충분히 봐줄 수 있고 조금 더 봐야 32,5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C넥스 또 스마트폰 사업이 또 괜찮아지면 안 볼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텅텅 비어있다는 부분, 여기나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일단 제가 항상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한 번은 222동 평균선 윗단까지만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느 일정 구간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쭉 치고 올라와서 다시 눌림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점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까지 보지 맙시다. 이런 거는 1년에 딱 한 번만 공략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걸로 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볼 땐 더 아래로 내려갈 만한 상황 많지 않다. 과거에도 제가 이쪽 구간대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건 또 괜찮은 의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예, 이때 매크로 상당히 안 좋을 때 주가가 여기였습니다. 그거 찍고 이만큼 올라온 거 요거만치만 재밌게 즐겨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니까요. 이제는 뭐 요번 매크로도 안 좋고 지금 5월달장 들어서고 요 사이에 상당히 지금 주가가 낮은 구간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건 바로 턴어라운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우리가 4월과 5월 사이에 공략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이 물어보시면 전고점 뭐 4만원 이런 것들 4만원까지 왜 써놓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물론 거기까지 써놓으면 PER이 보통 그래봤자 뭐 13, 이 정도 되겠죠. 14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 보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MC넥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220일 이동평균선 윗단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건 거기고요. 아주 타겟 프라이스 굳이 정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3만원 정도 수준까지만 보는 것이 단기 맥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기간은 저는 여름까지만 보는 걸로 해서 스마트폰 관련된 건 다 여름까지만 그래서 광곡절쯤 해서 대부분 결산을 내는 걸로 하고요. 그 전에 만약에 그보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절주 성향 같이 스마트폰 출시가 막 이루어지고 나는데 어느 정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저는 이런 분야를 요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용들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결정 내리셔야 되고 자기 책임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 중에서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항상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거 필요하거든요. 헷갈리실 수 있긴 하겠지만 많은 자료 찾아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